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수진의 한프 잉글리시 팝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쇼핑 중에서도 마트 쇼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 가셨으면 이제 필요한 물건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마트에 가서 원하시는 물건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은요. 일단 코너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소고기 구매, 제품 취급 및 품절, 그 다음에 와인 구매, 자 마지막으로 계산대, 이렇게 특정 상황에 대해서 맞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코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마트라고 하잖아요. 마트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어떤 표현 가장 많이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grocery store. 따라해 볼게요. grocery store. grocery store. 네, grocery라고 하면 식료품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grocery를 파는 store라고 해서 마트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supermarket 이 표현 아시죠? 네, supermarket 이 표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트 중에서도 규모가 정말 큰 마트 있잖아요. 뭐 유명한 브랜드 많습니다. 규모가 정말로 큰 마트일 경우에는 hypermarket이라고 하는 표현 씁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grocery store, supermarket, hypermarket. 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너 이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코너는 영어로 할 때 corner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corner는 말 그대로 모퉁이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코너라고 할 때는 corner를 쓰는 게 아니라 se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section. section. 자, 그러면 마트의 가장 대표적인 코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농산물 코너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발음해 보세요. 네,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produce section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produce라고 발음하면 생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농산물이라고 명사로 쓸 때는요. produce가 아니라 produce. 액센트가 일강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produce. produce. 한 번 더. produce. 그러면 농산물 코너는 어떻게 한다? produce section. produce section이 아니라 produce section. produce section.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여러분 델리 코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도 deli section이라고 하는데 델리 코너 같은 경우에는 조리된 육류나 소시지나 햄 같은 거 판매하는 코너 아시죠? 거기를 deli s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우유 같은 유제품 파는 코너인데요. 자, 발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dairy section. 발음할게요. dairy section. dairy section. 한 번 더 할게요. dairy section. 네, 그 다음 신선육 코너라고 해서 자, 우리가 먹는 육류 같은 경우에는 meat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 fresh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fresh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과일이나 채소에만 쓰는 게 아니라 육류가 신선할 때도 fresh를 쓰는 거고요. 갓 구워낸 빵도 fresh brea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할게요. fresh meat section. 네, 그런데 신선육 코너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the meat and poultry sec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poultry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 오리, 거위 이런 거를 가금류라고 하죠. 발음해 볼게요. poultry. poultry. 한 번 더 할게요. poultry. 자, 그 다음 냉동식품 코너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대로 frozen food sec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frozen food section. frozen food section. 네, 그 다음에는 제과 코너라고 해서 베이커리라고 하잖아요. bakery section. bakery section. 자, 그 다음에 통조림 식품 코너라고 해서요. 캔 다음에 ed가 붙습니다. 그런데 발음하기 위해서 canned 이렇게 억지로 끝에 붙는 ed는 억지로 발음해야지 라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canned food section. canned food section.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류 코너. 여러분 주류는 발음해 볼게요. liquor. liquor.
스펠링하고 약간 발음 느낌이 조금 다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liquor, liquor. 네,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너 이름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produce section, deli section, dairy section, fresh meat section, meat and poultry section, frozen food section, bakery section, canned food section, liquor section. 네, 그래서 코너는 섹션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xcuse me, where is the dairy section? 이라고 해서 유제품 코너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용어는 다 외우셨으니까 유제품 코너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한다? Dairy section. 그러면 그냥 쉽게 Where is the dairy section? 이렇게 코너를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제품 자체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조림 제품 어디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Excuse me, where are the canned goods? Canned goods? Canned goods?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로별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답변에 분명히 ais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겁니다. 뭐 비행기에서 좌석만 구할 때 ais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도 ais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앞에는 전치사는 보통 in을 씁니다. 그래서 8번 통로에 있어요라고 하면 It's in aisle 8. In aisle 8. 이렇게 답변을 할 거고요. 아니면 그냥 짧게 aisle 4. aisle 4. 이렇게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쉬운 거는 좀 빼고 좀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 단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A carton of milk.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통에 담긴 그런 우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발음, T 발음은 먹으면서 발음할게요. carton, carton, carton. 자, 우리 예전에 a carton of cigarettes 기억나시나요? 우리 세관 신고할 때 담배 한 보루라고 할 때 carton이라고 하는 표현 쓴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우유 한 통이라고 할 때는요, a carton of milk.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carton of eggs라고 해서 보통 뭐 10개들이 그 다음에 15개들이 이렇게 왜 한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a carton of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carton of, a carton of. 자, 그 다음에 볼게요. gum이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껌이죠. 근데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껌이 아니라 그대로 gum, gum. 자, gu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pack of gum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로 껌 한 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개가 정말 pack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a pack of gum이라고 하면 껌 한 통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pack으로 많이 쓰는 그 단위가 a pack of toilet paper라고 합니다. 자, toilet paper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란 뜻이니까요. 화장지도 왜 여러 개에서 한 팩으로 팔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a pack of toilet paper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ja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jar가 뭘 얘기하죠? 네, 보통 유리병 같은 거 왜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jar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보통 jar 안에 많이 담나요?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a jar of jam. 네, 잼 같은 경우에 잼 한 통, 네, 유리병에 많이 담겨 있죠. a jar of jam. a jar of jam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jar of pickles라고 해서 피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가 한 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이기 때문에 a jar가 되는 거고 그 한 통 안에 들어간 피클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a jar of pickl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피클 한 통 해보세요. a jar of pickles. a jar of pickles.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대형마트 데 가시다 보면 꽃 같은 것도 팔기도 하죠. 꽃 한 다발, 뭐 한 묶음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A bunch of flowers.
a bunch of flowers. 네, 보통 꽃 한 다발이라고 할 때 a bunch of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바나나 한 묶음이라고 할 때 그거를 bunch라고 쓴다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자, 바나나 한 송이라고 하나요? 그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자, 해볼게요. A bunch of bananas. A bunch of bananas.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소고기 구매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an I have 2 pounds of ribs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국가에 따라서 킬로그램 쓰는 국가가 있고 파운드 쓰는 국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신 그 국가에 맞는 그 환산 단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rib이라고 하면 당연히 갈비 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비 부위 2파운드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따라해 볼게요. Can I have 2 pounds of ribs? 한 번 더. Can I have 2 pounds of ribs? 자, 그 다음 볼까요? Can you slice it thin? 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고기 따위를 자르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 쓰나요? 당연히 slice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 되고요. 그거 좀 얇게, 얇게 썰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lice it thin. 한 번 더. Slice it thin. 자, 그러면 센텐스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Can you slice it thin? 한 번 더. Can you slice it thin? 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워요.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한 번 더.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자, trim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잘라내거나 조금 다듬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용실에서 쓰는 영어를 배울 때도 tri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텐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f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형용사로 쓰게 되면 뚱뚱한 할 때 쓰는 표현이지만 명사로 활용이 되면 그렇죠. 지방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육류에서, 그러니까 그 고기에서 지방을 좀 잘라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전치사 of, OFF가 활용되고 있는데 off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무엇인가가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져 나갈 경우에 off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방을 그 육류에서부터 분리해서 잘라내 주시겠어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에 이 표현이 툭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툭 나오기가 어려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통으로 암기한다. 네, 우리 계속해서 패턴 외우고 센턴스 외우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한번 해볼게요.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한 번 더.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자, 입에 붙을 때까지 한 번 더.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a lean cut of tenderloin. 네, 좀 어렵죠. 자, 우선 tenderloin이라고 하는 부위는 tender가 어떤 소고기나 육류에 활용이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tenderloin은 안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lean이라고 할 때 사람을 lean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사람, 그런 사람을 lea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육류에 대해서 lean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기름기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an은 사람한테도 쓸 수 있지만 소고기를 나타낼 때 lea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위, 소고기에서 부위를 나타낼 때는요. cut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크게 있는 거에서 그 부위를 cut해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안심해서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Lean cut of tenderloin. 한 번 더. Lean cut of tenderloin. 그러니까 lean cu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something에서 어떤 부위? 기름기가 적은 부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have 2 pounds of ribs? Can I have 2 pounds of ribs? 자, 그 다음 Can you slice it thin? Can you slice it thin? 자, 그 다음 어려워지죠?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Can you trim the fat off the meat? 자, 마지막. I'd like a lean cut of tenderloin. I'd like a lean cut of tenderloin. 네, 잘하셨고요.